안녕하십니까, 곤대박입니다. 9월 17일 화요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선물 차트 빅스 공포지수 차트는 반등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반등했다가 쭉 밀렸는데 오늘 다시 반등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S&P 500 떨어지고 있고, 미니 다우 차트도 역시 떨어지고 있고, 해외 지수도 3일 동안 매도 기회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정의 폭은 짧고 다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선물을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계속 또 샀다. 1000억 사가지고 한 달 누적으로 3조 6천억을 사놨고, 개인은 1조 4천억을 팔은 상태니까 뭐 지수는 떨어지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단기 조정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수 네, 지수가 저 위까지 이렇게 살짝 막 조정받다가 다시 N자로 해서 내일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해외 지수가 급락이 나오면은 좀 조정받다가 이렇게 갈 것이고, 수요일이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목요일날 떨어졌다가 금요일에 횡보했다가 다음 주부터 또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이 1200일선을 찍거나 아니면 근접하거나 돌파했다가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른 다음에 떨어지고 횡보 등락 후 갈 것 같은 그런 차트입니다. 뭐 정확하지는 않고 그냥 이때 뭐 매도 신호, 약세 신호 나오고 단기 지표가 꺾이면은 그때 심리도 꺾이면은 그때부터 경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경계를 하자마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지금 올라가더라도 현금 비중 10% 20%, 내려가더라도 현금 비중 10% 20%만 챙기고 하시면은 더 기분 좋게 수익을 더 많이 내실 수 있을 겁니다. 환율도 이렇게 쭉 오르고 있죠. 이렇게 반등인데 과연 반등이 또 상승으로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월봉도 너무 좋고 환율이 연봉도 끝내주거든요. 연봉도 끝내주긴 한데 이게 지금 파라블릭이 저 위에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횡보 등락 후 많이 내려왔을 때 그때 가더라도 환율이 그때 가더라도 그때까지 지금 당장 쭉 뻗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수가 갈지 말지는 레버러지, 인버스를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레버러지는 코덱스 레버러지는 코스피에 해당하는 것.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 21선이 쭉 올라오고 61선이 쭉 내려가고, 그래서 맞고 떨어지고 돌파하고 떨어지든 맞고 떨어지든 한 다음에 다 골든 크로스가 나는 데까지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가겠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가더라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아치기로 쭉쭉쭉 올라가면서 말아치기로 골든 크로스 나고서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네. 역시나 저렇게 현금 비중 1, 20%만 챙겨두고 하시면은 수익률이 더 클 겁니다. 코스닥 선물 인버스는 뭐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내일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코스닥 레버러지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냥 방향성에 순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도 내일 올라가면은, 근데 어제도 그랬지만 코스피는
오, 오늘 올라가면은 진짜 거기가 고점이고 조정이 오는데 조정은 짧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내려와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해외 지수가 하락을 해도 코스닥은 하락 출발해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종목으로 보시면 제가 주말 내내 추석 내내 방송한 오르비텍, 링크제네시스 딱 두 종목을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이거 뭐 쭉 올랐다가 내려갔는데 링크제네시스는 이제 시작하고 있고 네, 한창도 여기 딱 있었죠. 여기 있었는데 한창은 그해 급등을 했고 한창을 딱히 소개시켜드리진 않았는데 한창이 제가 힌트는 드렸죠. 금강산 테마주가 5배는 갈 것이다. 그래서 금강산 테마주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한창 펜스타로 수익을 내셨을 것이고 근데 저는 한창 펜스타가 금강산 테마주의 대장이 아니라 저는 일신석재가 금강산 테마의 대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신석재에 가장 많은 비중을 들고 있다. 오르비텍 오늘 고점에서 팔았으면 수익이 짭짤하게 났을 텐데 여기가 매도권인지는 대충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딱 보시면은 여기 고점과 고점 이인 게 이 추세잖아요. 그래서 복사해서 저 위 고점으로 놨더니 여기가 한 5,200원 정도가 위아래가 5,200원 위아래가 고점일 것이다 했는데 5,220원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5,230원까지 40원까지 갔네요. 40원까지 가고서 떨어졌더라. 그래서 살짝 돌파하고 떨어진 느낌이에요, 이게. 뭐 한창도 마찬가지로 한창도 이렇게 제가 그어놨는데 원래는 여기밖에 못 가야 되는데 쭉 급등을 했죠. 그래서 오르비텍도 돌파를 기대를 하는 겁니다. 오르비텍. 그래서 저는 여기가 매도권 지금 4일째지만 급등 4일째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4일째도 매도로 해서 쭉 떨어질 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쭉 떨어졌고 그런데 지금 기준선 전환선 위에 있는데 여기서 굳이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팔 필요가 없습니다. 단기는 5,200원이 매도권이었고 중장기는 홀딩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이렇게 보시면은 분위기를 딱 보십시오. 이렇게 딱 분위기를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딱 보시면은 하락 후, 횡보 후, 급등 후, 매물, 매집봉인지 매물에 맞고 떨어진 건지 뚝 떨어지고 다시 갔다가 떨어졌다가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또 한번 눌러졌다가 개급등. 마찬가지로 내려왔다가 갔다가 떨어졌다가 갔다가 내려왔다가 빡 가는 모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안 되고서 떨어지면은 비중 축소 또는 손절하시고 저 밑에 보면 항상 이 전 저점보다 살짝 높은 데에서 반등이 나오거든요. 전 저점 여기 안에 들어오면은 손절이 아니라 그냥 매수권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냥 주워 담으십시오. 여기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쭉 떨어지면 큰일 나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대 거기까지 떨어지지 않을 거고 만약에 제가 예상하기로 최고 많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721선 최고 많이 떨어져 봤자 요 선 아니면은 여기 이 721선을 돌파했다 밀린 것 돌파했다
돌파하고 지지받고 가는 줄 알았더니 하락. 네. 다시 돌파해서 지지받고 가야 되는데 하락했는데 또 돌파하고 눌렸고, 원래 돌파하면은 지지받고 가는 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네, 돌파 지지받고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북한이랑 남북 실무회담도 9월 말인가 10월인가로 잡혔고, 네, 그게 취소가 될 수도 있고, 네, 오늘 또 트럼프 뉴스에 네,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과 북한에서 평양에서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뉴스가 나는데, 당연히 평양 가서 만나진 않겠죠. 네.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하면은 네, 한국에서 만나던가 아니면 다른 데서 만나던가 다른 나라에서 그런 의도겠죠. 그래서 대북주는 네, 지금 시기가 네, 딱 요 스토리로 이어날 것 같습니다. 네, 요 9월 말 몇 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네, 일시 정지해서 보시던가 네,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네. 그래서 네, 지금 이 상태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네, 이때가 11월 30일, 29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네, 14개 한 2, 3주 있다가 네, 2주 정도 지나면은 2, 3주 지나면은 저점 잡고 다시 올라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개인만 지금 오늘 외국인이 그동안 샀던 거를 다 팔아잡기고 개인만 오지게 샀죠 오늘. 네,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가더라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여기랑 마찬가지로 그냥 여기랑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랑 똑같이. 네. 그래서 이 추세를 깨지 않아야 된다. 이 추세. 네. 그래서 목표가는 저 전고점 한 9,900원. 최종 목표가는 요 정도 되겠습니다. 요 정도. 네. 많이 가면은 네, 네, 꼭대기까지 가면 1,800원이고 1,800원 근접해도 매도, 돌파해도 매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엄청 올랐지만은 네, 맨날 네, 새로 오신 분들 있으니까 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장기평 밑에 깔고서 그 위에서 횡보 등락하는 경우다. 그래서 여기를 박스권을 탁 돌파를 하면은 얘는 여기 지금 또 6,001선이 있는데 이거 뚫고서 2만원 정도까지 갈 수도 있는 모양이다. 지금 바닥이 2,000원이가 11배 가면 22,000원 뭐 이렇게 가겠죠. 네. 그렇게 11배 갈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신석자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보면 여기가 매도권이거든요. 여기 4,500원 정도 오면은 비무장지대 오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데 네, 딱 30%만 사서 매도해서 네, 소고기도 사드시고 소고기만 사드시고 네, 떨어지면은 그 돈 그대로 들고 계셨다가 재매수 하시는 전략이 유리해 보입니다. 그냥 가면 그것만 먹는다. 네. 빠르게 진행할게요. 그럼 링크 제너시스도 네. 네, 추세를 돌파는 했는데 살짝 네, 이렇게 그으면 왜 이렇게 그었냐? 양음봉과 음봉. 네. 그런데 또 여기 보면은 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돌파를 해야 완벽히 돌파한 모양이죠. 가까우니까 돌파를 하겠죠, 뭐. 네. 그래서 주말 내내 설명한 두 종목이 좋아 보인다. 그래서 지금 단기 지표도 딱 들어 올렸으니까 오늘 매수 급소죠. 네, 매수 급소. 심리도도 살짝 들어 올렸으면 더 좋은 건데 네. 중기 지표가 살아 있으니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내일 급등할 적에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여기 네. 만 1,500원 정도부터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JNK 히터도 오늘 아래꼬리 소양선 나왔는데 네, 올라온 상태지만은 여기서부터 네, 요 3 바닥으로부터면 이제 2분 응선 뭐 이렇게 1분 응선, 2분 응선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바닥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매물대도 돌파했고, 그래서 내일 한번 급등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갖다 붙여 놓으면은 뭔가 안 맞죠? 이렇게 이거일 것 같네요. 그래서 저기 한 6,800원 정도에서 매도치고 나오는 게 장땡이다. 파워넷은 오늘 5일선을 회복했는데, 이렇게 지금 완전히 이평이 밀집이고 다 역별인 상태에서, 그냥 갈지 횡보 등락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이런 상태에서 쭉쭉쭉쭉 가기도 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말아치기로 막 가기도 해요. 빡 올랐다가 또 횡보 등락했다가 빡 가고 하는데, 그래서 10% 15%는 가능하되 그 이상은 기간 조정과 뭐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이상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 나노메딕스는 오늘 5일선 회복 안착 상승, 십자 양선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지표 턴했기 때문에 갈 수도 있는 모양인데, 원래는 보조지표만 좋으면은 가는 모양인데 보조지표가 안 좋죠. 요것만 턴했을 때는 다시 이렇게 죽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비중을 팍팍 늘리기보다는 신규 매수 보유주만 관리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갈적에 내일 급등할 적에 추가 매수 하시던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는 제가 어제가 매수 급수라고 해서 제가 안 들고 있다가 샀죠. 이렇게 샀는데 일부만 저는 일신석재 오르비텍에 몰빵을 했기 때문에 살 돈이 이게 최대라서 요것만 몰빵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시가 이하로 이선에 딱 샀으면은 저보다 더 몇백원 100원 더 싼 가격에 샀겠죠. 오늘 그래서 2평 때리기 하고 61선 2평 때리기 하고 내려왔는데, 매도권은 저 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00원 이상부터는 7분응선이니까 분할 매도, 분할이나 또 올매도, 횡보 등락 후 가는 거지 여기서 막 저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가면 안 먹는다. 러셀 같은 경우는 일단 매물대가 저기 보이고 최대거리 터진 종가가 여기가 딱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오늘 돌파할 수도 있었는데, 돌파하려다가 지금 밀렸고 5일선은 아직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5일선 종가가 5원 차이로 회복을 못했네요. 아깝게. 그런데 시간의 단일가로 보면은 역시 회복하지 못했네요. 근데 내일 장이 해외 지수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떨어졌다가 밑꼬리 달고서 급등하지 않을까. 지금 5일선 이탈한 지 하루, 이틀, 3일, 4일, 내일 5일째니까 3일째보다는 5일째가 더 갈 확률이 큰 거고, 지금 삼각수렴 상태에서 이제 한 개, 봉 세울 자리가 한 개, 두 개, 세 개, 끼껏해야 네 개밖에 없으니까, 네 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횡보만 하더라도 그냥 느글느글, 여기도 그랬죠. 여기도 이렇게 횡보만 하더라도 느글느글 돌파를 한 거고, 여기도 만약에 횡보만 하더라도 추세를 돌파한 겁니다. 알아서. 추세를 오르지 않았어도 이렇게 야금야금 돌파를 한 거니까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한번 또 급등하면은 매물대를 돌파해도 이렇게 내려왔다가 가지 않을까. 이게 제가 원래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릴게요. 생방송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추세대로만 이어나가시라.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 종목들 크루시트 여기 한창 이렇게 타들고 있고 절대 안 팔고
크루실셀도 오늘 종가를 이거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사봤습니다. 네, 사봤고 내일 한번 이거 파라볼릭 전환되면서 급등하지 않을까 해서 사봤습니다. 네. 월봉이 지난달에 십자 전환 신호 나오고 십자 전환 신호 나오고 가고 있는 모양이라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종목은 이글백 이런 것들은 놓치면 안 됐죠. 왜냐면 최대 거래가 빵빵빵 터졌는데 고점에서 전혀 거래 없이 내려오고 21선 돌파하고 그 위에서 놀던 거 기준선 위에서 놀던 거는 간다. 기준선 위에서 놀던 거는 간다. 갔죠. 이렇게 점선 갔죠. 이유가 어쨌든 뭐 다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지만은 이런 것들 다른 것은 다 그냥 이변성이고 이런 것들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여기까지 이글벳, 백광소재, 마니커, 체시스 이런 경우는 놓치면 안 되는 경우였다. 왜냐 이글벳은 보조 지표도 너무 좋았고 기준선 전환선 21선 위에서 놀고 있던 거였다. 721선을 밑에 깔고 정별인 상태에서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빵 터지고 하락시 거래 없이 하락했다가 빵 세워놓고 매수 신호를 이렇게 탁 보일 적에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을 적에 이평 밀집일 적에 사는 거다. 마니커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 개 있는데 요거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7시 반부터 제가 아프리카 유튜브 카카오 TV 3사 동시 생방송을 하기 때문에 8시 반까지만 할 겁니다. 왜냐면은 8시 반부터 강아지들이 산책 가자고 난립니다. 그래서 8시 반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